안녕하세요. ONTV입니다. 전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 드렸었는데요. 전 시간 조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,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시광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. 어, 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빚을 얘기하는데, 빚이 모아지는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고, 그거를 이제 우리는 조도 룩수로 표시된다,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 하는데,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. 그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영역대, 뭐 파장대, 또는 색깔대,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. 보통 그거를 우리가 380 나노미터에서 780 또는 800 나노미터를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 범위를 또 이제 색으로 표시를 하면,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 아시죠? 우리가 뭐 분광기라고도 하던가요? 이게 그걸 비춰보면은 이제 색깔이 쭉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뭐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, 자, 그러면은 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적색, 등적색, 뭐 등색 또는 주홍색, 뭐 주황색, 노란색, 녹색, 그리고 이제 뭐 청색, 남색, 보라색, 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 아시죠? 자, 이제 그 중에 뭐 일곱 가지라고 하면요, 적색하고 뭐 주홍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주홍하고, 그리고 이제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청색, 남색, 그리고 보라색, 이 범위를 우리가 일곱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러한 그 범위의 광도를 칸델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, 전 시간에. 라는 약호를 쓰이는데요. 이것은 아마 국제 단위계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조도로만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, 이 칸델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. 다만 이제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나는 알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조명 쪽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조명 쪽에서 나눠졌을 때 식물에 필요한 등을 만들기 위해서, 뭐 또는 우리가 보조 광원이라 하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우리 이제 색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생소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에 따른 그 눈의 감도를 고려해서 빛의 세기를 광도 측정 또는 측광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광도 측정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감지되는, 인지되는 가시광선만을 이야기하는데요.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의 파장 범위를 380에서 780 나노미터 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면 380 나노미터 범위는 자외선 범위예요. 자외선. 이 자외선은 우리 색으로 이제 보라색 계통이잖아요. 그럼 이보다 좀 더 낮아지면 색이 보이지 않는 X선이나 감마선, 이러한 순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780 나노미터는 이제 적외선 범위인데요. 우리가 색으로 표시하면 적색이죠. 적색.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라디오 우리 전파,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UHF니 VHF 이런 그 얘기를 들어보셨죠? 옛날 그 수신, 방송 수신, 송신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용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데,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식물 키우는 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, 대략 가시광선하고 그 가시광선을
벗어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.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,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제 보인광선이라고도 해요.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, 보통 사람의 눈은 실제로요, 예, 일반적인 사람들 눈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범위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때요? 이게 우리가 좀 약간 뭔가 이해는 되실 겁니다.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. 색으로 말씀을 드려야 가장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잘 아는 지인이 어느 특정 범위의 색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.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물어봤죠.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는 그림을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. 바로 그때 제가 가시광선 영역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. 이거를 예를 들어 투과해서 본다든가, 예를 들어 그거를 굴절시켜서 본다든가, 이거는 고도의 훈련을 해도 잘 안 된다. 아무리 사람 눈이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근데도 얼마나 그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뭐 모든 게 다 규명됐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래도 근접해서 규명이 된 것들은 그걸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. 자, 그러면 자, 이게 분명히 제가 이제 색을 얘기했으니까요. 그 색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 빛과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죠? 사실은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우리가 이제 제가 색깔로 얘기했을 때 그 파란색 영역, 그럼 블루빛이라고 해야죠. 이게 보통 430, 440 또는 뭐 400 하여튼 400에서 440 나노미터대를 우리가 이제 블루빛이라고 하는데요. 가장 그 이제 좋아하는 광합성하기 용이한 그 파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레드빛도 소위 얘기해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우리 적외선 범위도 있습니다. 660 나노미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전에 꽈배기라는 게 있었죠. 그거는 그 안에서 전체적인 그 빛 양으로 붉은빛 뭐 또는 푸른빛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식물 등을 만들어졌지만, 최근에는 LED라는 또 다른,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, 뭐 혁명이죠. 빛의 혁명이죠. 예,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대가 필요한데,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, 빛의 파장대별 식물이 미치는 영역을 뒤다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도 완전 객관적이냐? 그렇진 않고요. 전문가가 연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780 나노미터 대면은 식물이 생장 효과를 촉진시키는 파장이라고 합니다. 780 나노미터요. 그리고 700 나노미터 때는 광합성 작용이 최대치. 예, 그런데 공교롭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. 발화는 저지하는 효과가 있어요. 이게 700 나노미터. 이게 빨간색 범위죠. 빨간색. 자, 그리고 660 나노미터는 엽록소 작용이 최대로 올라가는 파장 범위래요. 이때는 또 발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발화 작용을 하고 그 색깔로 나타나면 주홍. 주황이 맞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홍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주홍이라는 표기를 쓰지만 실제로는 주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주황 범위로
좀 이제 그러면 노란색이 더 섞인 범위로요. 610 나노미터 때는 광합성 하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해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. 또 이런 범위가 있고요. 노란색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510 나노미터 대를 우리가 그 노란색 범위라고 하는데 노란 색소에 의한 일부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또 다른 역할을 한대요. 어떤 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어류들을 끌어들이는 집어 역할을 한다 그랬던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30 나노미터 대가 과광합성 작용을 최대치로, 그 다음에 엽록소 작용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범위라고 합니다. 근데요, 그러면은 해충들이 그렇게 또 진화를 했겠죠. 해충들 유인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그 농작물을 그 재배하는 위치에 보면 포집하는 거를 설치하는 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거기에 등이 있어요. 그 등을 보시면 바로 이 남색 계통, 블루 계통입니다. 그래서 해충 유인을 하는데 어떤 해충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몇 마리, 단위당 몇 마리가 포집이 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사용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라색 대가 있는데요. 400 나노미터 이하, 그러니까 한 280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. 400 나노미터 전후 때는 잎을 두텁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. 색소의 발현을 좋게 합니다. 그리고 해충을 유인하는 역할도 또 해요. 여기도 똑같이. 자, 그 다음에 200, 이제 최저로 봤을 때 280 나노미터 때는 면역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요, 양이 많으면 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런 정도 범위를 알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파장대별로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, 이거는 저희 구독자이면서 저랑 잘 아는 조명 관련해서 근무하는 그 아우님 있는데 저한테 뭐 좀 단서를 줬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받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꾸, 그러니까 네덜란드, 우리 선진국 하면은 식물 작물에 대한 선진국 하면은 주로 어딜까요? 네덜란드, 일본, 뭐 미국, 이렇게 독일 이렇게 표현하죠. 이런 데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발표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고, 또 그러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여러분께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파장이 아니라 가시광선요. 가시광선 때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. 충분히 이거는 좀 쉬우니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. 색깔로 나눠지는 거,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, 그게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. 물론 거기에는 온도, 습도,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늘 말씀드린 빛, 색깔, 양, 이거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 바로 요 녀석들이 잘 큰다는 얘기겠죠. 결론은 그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을 되고자 사실은 노력을 하는데요.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, 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, 또는 전화번호가 알고 벌써 전화를 하세요.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좀 돼 있는 데가 있어요. 그걸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ON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